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신뢰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변하고 또 가끔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이 시대에 도대체 뭘 또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특히 그 신뢰 전문가 레이첼 보츠먼의 통찰 중심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딱 필요한 핵심,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들을 뽑아내서요. 정보가 막 넘쳐나는 속에서도 좀 명확한 관점을 갖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요즘은 뭐 사람뿐 아니라 알고리즘, 또 AI까지 믿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요. 맞아요. 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질문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신뢰의 진짜 본질, 그리고 그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색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그 보츠먼이 말하는 신뢰의 정의부터가 상당히 인상 깊어요. 미지의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관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믿는다? 이런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불확실하니까 오히려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관계 맺기 능력? 그런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정의가 중요한 이유가 신뢰라는 게 단순히 뭐 계산적인 판단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기꺼이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인간적인 용기 혹은 역량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용기이자 역량? 네, AI가 특정 업무, 심지어는 뭐 공감하는 척까지 할 수 있다지만 바로 그 명확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오히려 우리가 기댈 곳을 알려주고 부담을 좀 덜어주는 뭐랄까 그런 역설적인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 AI의 한계가 오히려 강점이 된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되 그 역할과 한계를 명확치 않은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정작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경험, 이런 거 다들 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특히 팬데믹 때나 뭐 큰 사건 터졌을 때 더 그랬죠. 맞아요. 모두가 스스로 무슨 정보 탐정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 좀 피곤하죠. 근데 보츠먼은 이걸 기존 기관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지면서 친구나 가족, 뭐 심지어 인플루언서 같은 주변 사람들한테 기대는 이른바 측면 신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측면 신뢰. 말 그대로 옆 사람에게 기댄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측면 신뢰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양날의 검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들이 좋은 정보 필터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런 확증 편향의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 네, 잘못된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될 위험도 크고요. 그래서 보츠먼은 무엇을 믿는가? 이 질문보다 나는 왜 이걸 믿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보다 왜 믿으려고 하는가. 그게 핵심이군요. 당신은 정보를 접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건 믿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죠. 그럼 이렇게 신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신뢰는 도대체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보츠먼은 의외로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네. 그리고 신뢰에는 약간의 위험 감수, 그러니까 취약성을 보이는 게 필수적이라고요. 예를 들면 그 육아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막 털어놓는 부모들 사이에서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런 경험 있죠. 작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를 조금 열어 보이는 것, 이게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디지털 소통의 함정이 드러나요. 디지털 소통의 함정이요? 네, 이런 취약성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미묘한 표정, 말투 같은 비언어적 신호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읽는데 필수적인
맥락이라는 게 디지털 환경에서는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문자나 이메일로는 진짜 속마음 전하기 어렵죠. 맞아요. 심지어 전화통화조차 부담스러워하는 현상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의 부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또 일관성이 생명이고요. 일관성. 네. 첫인상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 경험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신뢰는 바로 깨지죠. 개인 차원에서는 설령 직급이 좀 낮더라도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타인을 믿고 권한을 줄 때 그 신뢰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이런 조언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합니다. 아, 먼저 믿고 권한을 줄 때 돌아온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리고 속도는 신뢰의 적. 아, 이거 정말 와닿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저도 가끔 너무 빨리 사람이나 정보를 막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보츠먼은 이게 문제라고 딱 짚어서 말하죠. 충분한 정보나 고민 없이 너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결국 신뢰를 깨트린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근본 원인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기대치의 불분명함에 다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치가 불분명하다고요? 네, 서로 뭘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어긋나는 거죠. 따라서 관계 속에서 나는 사실 이런 걸 기대한다고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와 그 신뢰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츠먼은 제안합니다. 아,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소통. 정말 기본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레이첼 보츠먼의 통찰을 통해서 신뢰라는 것이 단순히 믿는 행위, 이걸 넘어서서요. 불합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또 서로 연결되기 위한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능력에 가깝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본능적인 능력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무엇을 또 왜 믿을지 계속 고민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꾸준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였네요. 자, 이 이야기들을 쭉 듣고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츠먼은 속도가 신뢰의 적이고 또 디지털 소통은 맥락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당신의 그 수많은 온라인 소통 속에서 의도적으로 딱 한 발짝만 물러서서 잠시 멈추고 그 맥락을 좀 더 깊이 파악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더해볼 수 있을까요? 아, 잠시 멈추고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 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깊고 진실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 탐구를 통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